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포츠와 도시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이라든지 또는 그 월드컵 같은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이렇게 열리면 그 도시는 상당히 많이 유명세를 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벤트는 행사나 사건, 시합, 종목 이런 어떤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는 그 특정 목적 하에서 기획이 되고 또 운영이 되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 논리를 좀 확장해서 스포츠 이벤트라는 것은 지역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려고 하는 도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특히 하계 올림픽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죠. 김영갑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어떤 가치는 대충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나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의 그 스포츠 이벤트 자체가 지역의 살림살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그 스포츠 이벤트 그 유치 과정에서부터 정부 또는 그 민간 기업의 연구소들이 스포츠 이벤트 유치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 핵심이 바로 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한 도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를 일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 외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가치이죠. 스포츠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특정 정치 세력을 정당화하는데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다라는 것은 지역민의 단결이나 어떤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죠. 스포츠 이벤트는 정치적 상징이나 상업주의를 어떻게 보면 고취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회 문화적인 가치입니다. 지역에서의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지역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그 도시의 특징을 홍보하면서 알리는데 과연 스포츠 이벤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계 올림픽만큼 좋은 그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스포츠 이벤트 개최 후에 또 그 썼던 스포츠 시설들은 다시 그 지역 사람들의 스포츠 인프라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포츠 이벤트는 도시 마케팅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 마케팅이라는 것은 도시의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게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1980년 들어서 많은 선진국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공장을 다른 나라로 많이 좀 이전을 시켰는데요. 그 공장이 있던 자리에 어떤 폐허나 또는 어떤 공장 부지를 새롭게 도시 재건의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도시를 살리고 또 이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만족시키고 관광객들의 방문을 촉진시킬 수 있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도시 마케팅입니다. 도시 마케팅이라는 것은 상품보다는 서비스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지도 아주 좋게 개선하게 됩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것은 일종의 도시 마케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도시 경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게 됩니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시 마케팅이 필요하고, 도시 마케팅이 진행되면 도시 구성원들은 또 다른 추억 생산을 가능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이벤트는 도시 성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가 도시의 긍정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첫째는 개최 준비를 할 때부터 지역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준비한 그 스포츠 이벤트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응이, 절대적인 지원이 수반될 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2014년에 우리 알다시피 인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4,672억 원이라는 아주 엄청난 돈이 투입됐는데, 그 투입돼서 주 경기장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는 재활용의 측면에서는 실패한 그런 경기장이었습니다. 이벤트 신청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기장과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만이 그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개최하고 만약에 그 도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문제와 빚은 바로 그 지역민들의 몫입니다. 둘째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위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어야만 하죠. 이 돈의 재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결국은 공동 출자해서 이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고 경기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인데요. 돈의 출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장 건립, 경기의 진행, 사후 시설 활용, 관광시설로서의 전환, 인근 지역과의 여러가지 통합 마케팅을 잘 고려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은 무리하게 올림픽을 개최해서 결국은 그 무리함을 국민이 떠안게 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올림픽들이지요.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들 올림픽처럼 국가 경제에 부담, 아니 국민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올림픽은 올림픽 어젠다 2020에 따라서 분산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와도 분산 개최가 가능해요. 분산 개최는 이벤트의 준비 및 운영 비용을 경감시킬 수도 있죠. 경기장, 운동, 시설을 새로 짓는데 비용 부담이 없을 때 좀 더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올림픽 후에, 월드컵 후에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다면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이벤트 개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의 도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이벤트를 개최한 그 많은 도시들은 새롭게 그 도시 내 스포츠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미 선진국의 몇몇 도시들은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공간들은 스포츠 관광의 자원으로 최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도시는 스포츠를 통해서 숨을 쉽니다. 어떤 이벤트로 어떠한 색깔을 입혔는지에 따라서 도시는 팔색조가 되는 것이지요.
서울은 서울올림픽 이후로 놀라운 성장과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도쿄도 도쿄올림픽 이후로 1964년 그 올림픽 이후로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벤트 개최에 대한 장고의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개최가 확정된다면 당연히 좀 더 많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그 도시에 맞는 철학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포츠 인문학적 정신이 어우러질 때 그 스포츠 이벤트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스포츠 이벤트 개최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스포츠는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서 한 나라, 아니 한 도시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체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속에서는 빛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희망이 넘치고 어려울 때 스포츠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